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금요일 시장 훈풍이 불었고 이제 월요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치와 시장의 상황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또 겪었고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제 7만원대까지 떨어지는 폭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매도 욕구가 끝에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재 7만원이라는 구간은 기술적 한계치에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한계치라는 건 결국에 뭐 차트쟁이들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정의 국면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펀더멘털이 훼손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났습니까? 아니죠.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한 다음에 그 흐름을 읽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고 이 타점이라는 건 결국에 기술적인 흐름에서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펀더멘털에 문제가 안 됐는데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라도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절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심리가요. 고가권에 잘 가던 종목이 고가권에 올라와서 밀려 내려오면 이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매수 욕구가 부는데 빠지던 종목이 이렇게 식으로 저가를 만들어내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양봉이 뜨면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고가권의 종목은 음봉이 떨어서 이제 시작하는 음봉인지도 모르는데도 매수 욕구가 들고 반대로 아래쪽에서 양봉이 하나 뜨면 이거라도 팔아야 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투자로서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로서 매수를 만약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올라오게 되면 반등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그럼 계속 가져가도 이 가격은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지금 시장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전닉스가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고가를 못 높이는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이 깊어진 상황이고 정배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 조정 장세 속에서 기술적 반등을 첫 번째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아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는 순환매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폭도 또 작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좀 챙겨 놓거나 혹은 매수가 회복을 한 후에 그 다음번에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에서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을 해갈 거고 이 반등이 나오는 고점이 어디가 될 것인지 중요한 가격까지 알아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상 흐름과 대응 전략을 짜는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 준비를 위해서 시장과 최근 흐름 수급까지 한번 살펴보고 어디까지 반등할 것인지 그리고 보유 단가별 대응 관리까지 한번 철저하게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꾹 한번 눌러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먼저 간단하게 시장을 짚어드리면 최근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졌는데 이 급락 부분이 원래는 반도체가 빠지고 즉 삼전닉스가 빠지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훈풍이 도는 금요일 코스닥의 급반등이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바꿔가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웬걸 원래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로 직전에 8만원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돌려줬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며칠 동안 급락이 떨어지면서 최대치인 7만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삼전닉스가 완만한 조정을 가이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반전이 나오는 소위 이 수급의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지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조정 형태가 나오지 않고 수급에 쏠려 있던 게 급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종목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급하게 밀려버리니 이거 그냥 팔아버리고 이거 사야겠다는 소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도 우수수 떨어지고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세 삼전닉스도 빠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또 다시 계속 개인들이 결국에 자기 목을 자기가 옥죄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삼전닉스는 급반등이나 급등이나 이런 게 점점 더 잦아지면서 방향성이 별로 안 나오는 상태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7월 말에 가이던스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러면 그
그동안 다른 이런 코스닥 급락 종목이라든지 기술적 한계치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서로 순환매를 만들어낼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은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걸로 이 관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급이랑 중요한 가격대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이제 최근에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가격대 7만원대 가격대는 거의 기술적 한계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계치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자리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이나 공포 조고성으로 매수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 한계점에서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이렇게 제가 7월 9일입니다.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같은 날이죠. 7월 9일 날 이제 추가 매수할 용기가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가장 해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세 역전은 반등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올 것인가? 지금 이 차트상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표시해놨는데 이거 지금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5일선, 10일선 매매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60일선이라든지 뭐 120선 이런 이동평균선 가지고 매매를 하면 세력들한테 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금 겪어오셨죠. 세력들이 항상 지켜주는 가격과 중요한 가격대를 보려면 세력의 단가와 세력의 관리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전세 역전 이제 매매 차트를 보시면 세력의 단가선은 녹색이고 관리선은 빨간선입니다. 만약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이 녹색권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빨간선이 깨질 때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세력이 정해놓은 가격이라는 거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세력들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앞산을 만들면서 물량을 매집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녹색선 위로 올라오는 상승 파동이 나오면 세 번째가 돌파하면 상승이 확정이 되면서 1차 목표가까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상승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간선이 안 깨지면 보유를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1차 목표가 지나가고 2차 목표가가 지나가고 계속 올라오다 3차 목표가가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 목표가 구간에 올 때마다 타점의 신호가 즉 이탈의 신호가 뜨면 매도라는 거지만 이탈의 신호가 안 뜨고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보려면 이 앞에 있었던 이 상승의 이 돈을 보면 되겠죠. 2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세력들이 올려놨던 이 엄청난 가격대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번째 라인을 돌파해 가지고 안착을 하면은 이 목표가 구간 오는데 목표가 구간 딱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밀릴 때 이 녹색선 저항으로 계속적으로 밀려내주고 있는 거고 지금 하락이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빨간선 즉 세력 관리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저항을 회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매집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여기 구간은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1차적으로 이 관리선 위로 올라와야겠죠. 바로 즉 이 8만원대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준비는 매집 구간이 끝나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온 거니까 이 10만원대 구간 위에 이 트리거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일단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가격대들 제가 위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일단 이 매집 구간을 위로 올라가면 상승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생긴 상태에서 이 세력의 단가선이 계속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역배열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선을 가지고 보면 위로 올라갈 땐 저항이 많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걸리는 자리는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었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단가선에 걸렸었죠. 이번에도 이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만들어내서 올라오다가 이 걸리는 자리에서 이탈 신호가 딱 뜨면 그러면 매도를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 투자로서도 적기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 가격이 안 오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의 삼전직스가 지금 고가를 못 높이는 상태로 박스권으로 조정을 이어갈 겁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 여기서 이 10만원대 언저리든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가면서 자리를 잡아간 형태가 나온다면 이 아래쪽에 순환매가 나오는
즉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어느 한 섹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 다른 섹터가 올라갈 겁니다. 박스권이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부분에서는 올라왔을 때 또 한 이 정도의 조정이 오는 부분을 그냥 버틸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수익을 챙겨둔다면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아래쪽에 다시 잡는 포인트도 좋을 것이고, 물려에 계신 분들은 보유하다가 매수가에 오거나 혹은 추가 매수해서 수익 구간에 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본다면 그 다음번엔 또 얼마나 편하게 이 종목을 다시 보면서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투자로서도 제가 적기라고 말씀드렸듯이 보유해가지고 난 이거 흔들린 거 필요 없이 그냥 투자할래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권장드린 사항은 시장에 맞받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도 함께 매일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여기 구간에서 이런 타점이 매도가 될 건지, 계속 앞에서 1차적으로 상승했던 구간처럼 상승을 계속 만들어낼 건지는 매매 타점 신호를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 즉 이 10만원대 구간이거나 그 부근에 단가선 부근에 왔을 때는 타점 신호를 딱 크는 겁니다. 역전 매매 타점을 켜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차트만 아셨더라도 매수 절대 안 하셨을 겁니다. 회색 구간에 있으면 구간은 조정입니다. 빨간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반등 구간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색 구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처럼 중요한 가격대가 왔으니까 매수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위로 올라오면서 빨간 선이 나올 때 뭐 추가 매수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시세선이 나옵니다. 빨간 선이 계속 나오면서 빨간 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 회색으로 떨어지는 이 타점의 신호가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왔을 때 다시 잡는 이 박스권의 시장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흐름을 타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에 이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한 거 어떻게 잡아가면서 추세 고점에 중요한 가격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도 전략 말씀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술적 한계치까지 다다라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양봉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붙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양봉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관하고 외국인 세력처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급창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빠지게 되니까 또 개인은 매도. 오늘 올라왔다라는 건 지금 양봉이 뜨는 날 또 개인은 오늘 매도한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으니까 개인들은 결국 파란색으로 뜰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 구간 8만원대 초반부부터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위주로 가고 있고 수량이 남아있는 상태고,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하락할 때는 매수를 하고, 또 이 상황에서도 올라올 때는 또 보시면 매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 매매를 하시면 계속적으로 반대로만 계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 지금 상황에 좀 공포스럽거나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이런 구간을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즉 추가 매수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유만 하는 것도 삼성 닉스랑 하이닉스를 지금 갈아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가격대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본편에서는 이 첫 번째 상승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두 번째 가격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훨씬 더 중요하거나 잘 맞는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트리거, 즉 세 번째 선을 돌파하니까 1차 목표가 구간이 이렇게 딱 찍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딱 고가를 잡아들었듯이,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가격은 현재 이 박스권의 저점의 구간에 있는 이 기술적 한계치에 와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 매집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 상단 정도, 즉 세력의 단가상까지가 1차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 구간이 2차 저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사실 1차, 2차로 보는 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박스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상승이 됐을 때 이탈이 돼버리면 이제 꺾이는구나 할 수 있지만, 박스권은 언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얼마나 떨어지고 또 여기만 지지만 되면 반등한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단기적인 고점대가 나오는 구간에 나왔을 때 계속, 그래서 이 구간 위로 올라오는, 즉 세력의 단가상 위로 올라올 때는 타점 차트에 이탈이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중에 실시간 나오는 이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단가가 애매하신 분이나 손실인 분이시라면 9만원대 단가다? 그러면 지금 굳이 추가 안 하시고도 보유하셔도 될 것이며, 이 위에 이 10만원대 이상의 매수 단가를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 매도라는 게 수익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1,000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팔 수 있지만 1,000원이라도 손실 나면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에 더 잘 맞는 부분인데, 이 종목을 매도한 후에 다시 눌림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교체를 할 것인지,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종목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것을 살 것이냐인데, 종목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병목에 있는 섹터라도 안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있죠. 보시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처음에 없어서 난리 났었죠. 그 다음번에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되니까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경구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의 최대 결핍 쪽으로 돈이 올라가면서 10배씩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BM의 중요한 부분들, 광통신이라든지 CPU, 그리고 칠러와 액침 냉각, 거의 로봇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슈퍼사이클의 테마의 돈의 흐름을 알고 미리 종목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제가 3월 24일입니다. 3월 말에 7,000원대 이제 대한광통신이 HBM 필수 결핍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비상금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보시면 3월 24일 날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섹터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 대한광통신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움직였을 때 우리 매매 방법인 세력의 단가선과 매집선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대한광통신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대박이었죠. 광전자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LG전자입니다. 11만원대 가치 재평가로 이제 칠로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월 8일이네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가선에 와 있으니까 핵심 결핍 구간 종목으로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4월 7일이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쌍바닥의 단가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 구간에서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다라고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전자라는 종목도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세력관리설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자 여기였죠. 단가선에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이 단가선 구간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한광통신 좀 전에 영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매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월달에 매수했던 게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에 SK하이닉스도 단가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올지 종목을 선정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의 세력 단가선들을 말이죠. 앞으로도 시장은 삼전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이끌면서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 필수 종목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지나가면 다음 필수 결핍은 로봇 섹터와 전력 인프라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신규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향후 올라갈 섹터의 핵심 종목들을 주말에 한 번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결국 돈이 들어와야 간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매수할 가격과 비중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을 매일 찍어드리고 있지만 하루에 모든 종목을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못 올려드리더라도 문자로 신규 종목을 근거와 함께 보내드리면 그 매수 타점에 이 신호에서 가격과 비중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들 모두 향후 돈이 밀려올 섹터에 종목들과 신규 매수 타점은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슈퍼사이클의 슈퍼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말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매수 진입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영상 올라갑니다. 함께 또 공부하면서 계좌 플러스 만들어가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